제5회 2020년 9월에 시행했던 종로 모의고사입니다. 확률과 통계구역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요. 이것은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와 같은데 코사인은 이제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코사인 3분의 파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A에서 이제 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은 A를 각각 대입했을 때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2A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하면 3A는 1이 되어서 A 값은 3분의 1이 나옵니다. 일단 진수 조건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로그 2의 x를 A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치환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되고, 이것은 A의 범위가 2하고 3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A를 다시 로그로 고쳐서 쓰고 2도 밑이 2인 로그로 표현하면 4가 되죠. 3도 밑이 2인 로그로 표현하면 8이 되어서 x의 범위는 4에서 8이 됩니다. 진수 조건과 비교해도 이제 똑같죠. 알파가 4가 되고 베타가 8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둘이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32가 됩니다. 5번입니다. 5번은 범위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 표현은 y축 대칭이라는 거죠. 데칼코마니처럼 y축 대칭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를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를 b, 적분값을 b라고 한다면 여기는 c,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니까 2a 더하기 b 플러스 c, 이것의 값이 4라는 뜻이고, 0에서 3까지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면은 a는 7이 되어서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것은 2a잖아요. 그러니까 14가 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6번은 이 f분의 g 모양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모두 다 f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3 더하기 4 곱하기 f분의 g가 되고 2 더하기 f분의 g가 되어서 이제 이 부분이 다 2로 간다고 한 거니까 3 더하기 4 곱하기 2가 되고요. 분의 2 더하기 2가 되어서 계산을 해보면 11분의 4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삼각형 ABC가 있는데 사인 법칙에 의하면 sin A분의 A는 2R 이렇게 돼서 sin A가 2R분의 A임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각도의 B는 지금 밑에 2R이라는 이 R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의 B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상수 K를 쓴다면 이 A에 대응되는 변이 2K로 표현됨을 알 수 있고, B는 3K, C는 4K 이렇게 표현됨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코사인 A는 이 옆에 이 각이 끼인 각이어야 되죠. 그래서 3K, 4K 분의 9K 제곱, 16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요거는 계산해 보면 24K 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21K 제곱이 되어서 24분의 21, 3으로 약분하면 8분의 7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의 이제 핵심은 이 등차수열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A에는 첫째 항은 A라고 표현하고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2n-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n 더하기 a-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2n은 0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식으로 생각해 보면 S2K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분의 항수 2K 첫째 항 더하기
2k 번째 항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2k가 들어가는 형태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4k 더하기 a-2가 되어서 이것이 0인 거예요. 이가 약분된다고 생각했을 때 k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0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 갈로 부분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갈로 부분은 2a 더하기 4k-2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0이 되기 위해서는 4k는 2-2a, 2로 약분하면 2k는 1-a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ak를 구하라 그랬죠. ak는 첫째 항 더하기 k-1 공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2k 더하기 a-2임을 알 수 있고 아까 2k가 1-a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a를 대입해보면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은 여기 지금 갈로로 돼 있는 식을 fx라고 표현해보면 주어진 극한은 이런 모양으로 다시 써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대문자 f를 미분해서 2를 대입해라 라는 것과 같은 의미고 이것은 결국 f2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저 식에다가 2를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2 곱하기 4 더하기 2a-1이 되고 이것이 5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7 더하기 2a가 5인 거니까 2a는 -2가 되니까 a의 값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 또 일단 식 변형을 하기 전에 진수 조건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의 값이 정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식 정리를 해보면 로그 x 더하기 로그 x니까 2로그 x임을 알 수 있죠. 로그 x의 범위가 어때요? 지금 여기서 양변에 로그를 씌워보면 로그 x의 범위는 -1에서 2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를 곱하면은 -2에서 4까지 임을 알 수 있죠. 양쪽 끝변을 다 로그로 표현을 했을 때 로그 100분의 1 로그 x제곱 로그 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x의 범위가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로그 x제곱이 정수가 된다는 것은 x제곱이 10의 거듭 제곱꼴로 표현될 때를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x제곱의 값이 10의 거듭 제곱꼴로 표현되는 것. 이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x는 2분의 1씩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1, 10의 -2분의 1, 10의 0, 10의 2분의 1제곱, 10의 1제곱, 10의 2분의 3제곱, 10의 2제곱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다 곱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1, -2분의 1, 0 지수끼리는 더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까지는 다 날라가죠. 0이 되고 10에 여기가 2분의 4니까 2분의 7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10의 7제곱인데 10의 6제곱까지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단답형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f'x는 3x제곱 플러스 2이고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0을 대입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y는 2x-0 더하기 5가 되고요. 이것은 2x 더하기 5니까 a는 2, b는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더하면 7이 답이겠죠. 17번입니다. 17번에서 지금 이 f라는 식이 연속이 된다는 말은 이 분모의 2차 식이 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다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은 짝수니까 판별식을 4로 나눈 것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25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5에서 5까지라고 할 수 있고 요거는 9개겠죠. 그래서 9가 답이 됩니다. 18번 풀어보겠습니다. 18번은 sin 6분의 13파이는 sin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고 2파이는 주기이기 때문에 sin 6분의 파이와 같죠. 이것은 2분의 1과 같습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고 이것은 코사인 6분의 파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루트 3과 같죠. 그래서 통분해 보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과 같으니까 A는 1이고 B는 3임을 알 수 있어서 더하면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은 SN에서 AN을 만들 수 있는지 묻는 것 같은데요. SN-SN-1을 하면은 AN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물론 N은 두 번째 항부터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항은 따로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거는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5를 대입해보면 A9까지 이렇게 더하라는 건데 나머지 거는 다 이 2n 플러스 1로 계산하면 되는데 첫째 항만은 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A1은 어떻게 계산해요? S1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4가 됨을 알 수 있고 A3은 여기다가 이제 3을 대입하면 되겠죠. 7. A5는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되니까 11. A7은 15. 이렇게 4씩 커지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19 이렇게 돼서 얘들을 다 더하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11, 22, 37, 56이 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번은 지금 여기 3, 5 두 변이 주어져 있고 끼인각을 줬기 때문에 이 삼각형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변의 길이를 x라고 놓고 코사인을 쓰면은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이 x를 먼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는 코사인 120도는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9 더하기 25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고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약분한다고 생각해보면 34 마이너스 x제곱은 마이너스 15가 되고 x제곱은 49가 돼서 x가 7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부분의 넓이는 사실 이 x를 구하지 않아도 두 변과 끼인각을 알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삼각형 BCD의 넓이는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120도 이렇게 하면은 3이라고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가 문제인 거죠.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이 각 A의 크기를 알면은 사인 값을 알면은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변의 길이를 아니까 결국엔 구할 수 있겠죠. 일단은 코사인 A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8분의 9 더하기 64 마이너스 49 이렇게 하면은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2분의 1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A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2분의 루트 3임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양옆의 그 길이 그 다음에 끼인각 사인 A 이렇게 계산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8 하고 2분의 루트 3 하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하면은 2가 되고 6루트 3이 나오고요. 지금 요것과 요것을 더하면은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죠. 그래서 4로 통분해 보면 15 더하기 24 루트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39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P 더하기 Q를 하면은 43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통 1번으로 오겠습니다. 5명이 둘로 앉는다. 그랬으니까 4팩 해서 24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여기 지금 A라고 했으니까 여기 전체 넓이는 2A가 될 거예요. 그걸 절반 했으니까 여기 넓이는 A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A이고 1이니까 여기도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고 A니까 2분의 A가 될 겁니다. 2 더하기 2분의 1A가 1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2분의 5A는 1이 돼야 되니까 A의 값은 5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1에서 3까지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a이고 전체는 a였으니까 여기는 4분의 3a겠죠. 그러니까 4분의 3a 더하기 a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4분의 7a인데 a가 5분의 2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10분의 7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5번은 통분해보면 x제곱 더하기 a의 5제곱 x 5제곱 이렇게 되니까 분자에서는 x 세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x 8제곱의 개수를 조사하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죠. 그러면 x제곱을 4개 뽑고 a는 그러면 1개 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1 이렇게 돼서 a 곱하기 5 이것이 10이 된다고 했으니까 a의 값은 2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번입니다. 26번은 먼저 8개의 공을 4개씩 두 상자에 나누어 담는다 그랬어요. 근데 두 상자는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8개에서 4개를 뽑고 또 4개를 또 다른 상자에 넣는데 이때 두 상자에 구별이 없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누어 줍니다.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빨간 거 2개, 뭐 노란 거 2개, 흰 거 2개, 파란색 2개 이렇게 나눠 담는 경우나 반대로 이렇게 나눠 담는 이 두 가지 경우를 한 가지 경우로 봐야 되는 거죠. 구별이 없으니까 두 상자에 구별이 없으니까 두 가지 경우를 한 가지로 보기 때문에 2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분모가 되는 거고요. 분자도 생각해보면 지금 빨간 공이 2개이긴 하지만 여기서 하나만 선택을 하면은 다른 빨간색 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인 공,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노란색 하나, 흰 공 이 4개를 2개씩 분류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4개에서 2개를 뽑고 2개에서 2개를 뽑고 난 다음에 그것도 상자에 구별이 없기 때문에 역시 2로 나눠준다 라고 생각하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70분의 6 이렇게 돼서 3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을 풀어보겠습니다. 29번은 가하 조건에서 로그 2의 AB가 2라고 했으니까 AB는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음이 아닌 정수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곱해서 4 되는 경우를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가 1하고 4일 수도 있고 2하고 2일 수도 있고 4하고 1일 수도 있는 거죠. 자, 1하고 4가 되게 되면 C 더하기 D 더하기 2는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H3이 되는 거고 2하고 2가 되면은 C 더하기 D 더하기 2는 4가 되는 거니까 3H4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3H3이 되겠죠. 그래서 3H3은 계산해보면 5C2고 3H4는 6C2, 5C2 이렇게 돼서 10 더하기 15 더하기 10 이렇게 되니까 답은 3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풀면은 뭐 한 54점, 55점 이렇게 50점의 중반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풀어야 봐야 될 것은 10번이고 아까 우리는 10번을 풀었던 것 같아요. 자, 10번과 20번을 우리가 풀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 27번으로 오겠습니다. 27번은 어느 농장에서 생산하는 귤 한 개의 무게, 얘는 한 개의 무게죠. 한 개의 무게의 분포가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귤 4개를 선택해서 한 상자를 만듭니다. 임의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으로 분포가 바뀌게 돼요. 우리가 어떤 전체 분포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한 상자를 만들거나 몇 명을 선택해서 엘리베이터에 태우거나 이렇게 몇 개를 선택하는 그 행위 자체가 분포가 이미 바뀌는 거예요. 몇 개를 그룹 짓는 순간 분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x바의 분포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평균은 변하지 않지만 뒤에 이제 분포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죠. 지금은 그러면 1제곱 이렇게 분포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임의로 택한 한 상자의 무게, 한 상자의 무게는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이 x바라는 것은 4개의 무게의 평균인 거죠. 그러니까 한 상자의 무게,
한 상자의 무게는 4x 바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4x 바가 396 이상 404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4로 나누면은 이제 표준화를 x의 분포가 아니라 x바의 분포로 표준화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99 마이너스 100 나누기 1, 여긴 z로 바뀌고 101 마이너스 100 나누기 1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것은 2 곱하기 0에서 1까지의 확률 이렇게 되고요. 0에서 1까지는 0.3413이니까 2 곱하기 0.3413 이렇게 돼서 0.6826이 답이 됩니다. 자, 11번은 an이라는 것이 1, 2, 3으로만 숫자를 만드는데 n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a1은 어떻게 될까요? 한 자리 숫자를 만드는 거죠. 1, 2, 3으로. 그러니까 총 3개가 생기겠죠. 그럼 a2는 어떻게 될까요?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데 1, 2, 3으로 만들고 3이 연속하여 나오지 않는 자연수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3개 들어갈 수 있고 3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총 9가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3, 3만 하나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A6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쭉 살펴봤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증명의 의미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 B에는 an-1, C에는 an-1이라고 표현된다 그랬어요. D에는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고, 자, 그러면 이 Bn, Cn, Dn을 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2an-1 더하기 2n-2 이렇게 표현돼서 2가 이렇게 묶어지겠죠. 그래서 가는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1은 좀 전에 했듯이 3하고 8임을 알 수 있었으니까 이제 이 규칙에 의해서 A6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A1은 3, A2는 8이니까 A3은 2 곱하기 A1 더하기 A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 곱하기 11이니까 22, A4는 2 곱하기 A2 더하기 A3을 하는 거니까 2 곱하기 8하고 22하고 더하면 30이니까 60 이렇게 되는 거고, A5는 2 곱하기 A3 더하기 A4니까 2 곱하기 22 더하기 60 하면은 82인 거죠. 그래서 164가 되는 거고, A6은 2 곱하기 A4 더하기 A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60 더하기 164 하면 224거든요. 그래서 448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더하라 그랬죠. 여기가 448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숫자를 다 더하면 13을 더하는 거니까 461이 되어서 답이 3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12번 풀어보겠습니다. 12번은 그래프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최고차수를 생각하고 개수를 찾아야 되는 문제라서 조금 이제 옛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그래프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개수를 하나씩 A 찾고 B 찾고 C 찾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았어요. 자, 지금 F가 몇 차인지부터 안 나와 있죠. 그래서 F가 몇 차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차수를 알아내야 됩니다. 함수니까 뭐 2차, 3차, 4차, 5차 뭐 이렇게 될 테지만, 뭐 생각해 봤을 때 4차 아니면 3차선에서 나오겠죠. 아니면 2차거나 n차라고 생각해 보면 미분하면은 n-1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미분하면은 x에 n-1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9x x에 n제곱, 그러니까 나머지 항은 이제 차수 알아내는 데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xn이라고 적어 본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렇게 전개하면 x에 2n-2가 되고요. 최고차가 우변에는 최고차가 x에 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같다라고 해보면 n은 3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f는 3차 함수임을 일단 먼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x는 최고차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가조건에서 F0은 3이라고 했으니까 C 대신에 우리가 3이라고 적어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1차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미분을 하면 F'X를 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돼서 저기다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차항 비교하고 2차항 비교하고 상수항 비교하고 이러면은 이제 상수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차식만 한번 비교해 볼까요? 1차식은 이렇게 곱하면 2a b 플러스 2 하면 생기고 이렇게 곱해도 생기죠. 2ab 그 다음에 우변에서는 1차식이 이렇게 곱하면 27x 생기고 여기 마이너스 27x 하니까 0이 된단 말이에요. ab 더하기 4a는 0이 됨을 알 수 있어요. 4a로 묶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a는 0이거나 b가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항을 비교해 볼까요? 2차항은 선생님이 물결로 표시한 부분 1차항끼리 곱한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과 2차항을 곱했을 때 3b도 2차항이 됩니다. 우변에서는 9x하고 bx를 곱했을 때 9b에서 나오고 12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같다라고 생각해보면 4a 제곱 더하기 6b 플러스 6은 9b 플러스 12다. 그래서 4a 제곱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0이고 이 부분도 0이어야 돼요. 그래서 a가 0이고 그러니까 아까 b가 마이너스 1인 건 아니고 a는 0인 거죠.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결정이 됩니다. x세제곱 a는 0이니까 2차항은 없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8 마이너스 4 더하기 3 해서 7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닌 수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첫째 항부터 지금 5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라 그랬으니까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하나씩 다 나열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항은 a라고 했고 그러면 첫 번째 항까지 합도 a가 됩니다. 그러면 A1과 S1이 같기 때문에 지금 위에 규칙에 따라서 두 번째 항을 생각할 수 있겠죠. A2는 그래서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S2는 S1에다가 A1을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할 수 있고 A2와 S2의 대소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2를 더하면 마이너스 a와 0을 비교하게 되는데 지금 a가 정수라는 거 외에는 a가 양수다 음수다 아무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a가 0보다 클 때는 a2가 더 작게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a2가 더 s2보다 더 크게 됩니다. 지금은 0은 그럼 이쪽에다가 붙여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a2가 더 작게 되면은 아래 규칙에 따라서 a3을 결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a3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니까 a 플러스 4가 되고 S3은 S2에다가 A3을 더하는 거예요. S2는 마이너스 2였고 방금 A 플러스 4라고 A3을 구했기 때문에 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A3과 S3을 비교해 볼까요? A3은 A 플러스 4고
S3은 A 플러스인데 A가 양수이므로 A3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 또 위의 규칙에 의해서 A4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방금 A3이 A 플러스 4라고 했고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S4는 S3에다가 A4를 더하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A4와 S4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봅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4인데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더 작아지죠. A4가. 그래서 지금은 아래 규칙에 따라서 A5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A4 아래 규칙이 더하기 2를 해보면 A 플러스 6 더하기 2가 A 플러스 8이 됩니다. 자, 그래서 A5까지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A3은 위의 규칙에 따라서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2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2가 마이너스가 되면 A 플러스 2가 되고 이렇게 2를 빼면 A가 되고요. 그러면 S3은 S2에다가 A를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와 A-2를 비교해 봤을 때 A3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A4는 위의 규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2로 다시 A4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고 S4는 S3에다가 A4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4랑 S4를 비교를 해보면 2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고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좌변은 양수가 되고 우변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A4가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또 위의 규칙에 의해서 A5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2를 해서 A5를 찾게 되고 그러면 A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돼서 다시 A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이 될 때 A의 값을 한번 생각해 봐라고 했으니까 이것들이 10이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플러스 8이 10이 된다고 하면 A가 2가 되고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2는 가능한 숫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10이 된다고 하면 마이너스 16이 되므로 A가 양수라는 것에 모순이 됩니다. 이때는 안 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4가 10이 된다고 생각해 보면 A가 6이 되면서 양수니까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A2가 10이 된다고 하면 A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리고 첫째 항인 A가 10이 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이쪽에 10이 된다고 했을 때 이쪽에서는 일단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모순되고 이쪽에서 10이 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만족하죠. 되는 거 여기 있었고 이것과 10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또 모순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A의 값들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더하면 답은 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14번은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를 동시에 그래프를 표현해서 그리는 건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밑이 클수록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밑이 클수록 축에 달라붙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쌤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y는 x가 있고 여기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지수함수가 있어요. 자, 하나는 y는 2의 x제곱이고 하나는 y는 3의 x제곱이에요. 지수함수는 생각하기가 쉽죠. 3의 x제곱이 더 가파르게 증가할 테니까 이것이 3의 x제곱이고 조금이라도 더 밑에 있는 것이 2의 x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1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가지의 로그 함수가 있는데 하나는 로그 2의 x고 하나는 로그 3의 x예요. 뭐가 더 축에 가까울까요? 맞아요. 밑이 더 큰 로그 3의 x가 더 축에 가깝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값을 대입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로그 함수를 보통 생각하는 걸 좀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밑이 클수록 축에 더 달라붙는다, x축에 더 달라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반지름이 2인 원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2는 한 이쯤이거든요. 그러면은 2,2가 한 이쯤 있을 거고, 원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자, 그랬을 때 x1은 y는 2의 x제곱, 그러니까 여기가 x1, y1이 된대요. 자,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를 하면은 이쪽이 y1, x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b는 로그 함수 로그 3의 x와 1이 만나는 점, 그러니까 여기가 x2, y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역함수를 시키면 여기가 y2, x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기억을 한번 봅시다. 기억은 x2와 y1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딱 봤을 때 x2가 더 큽니까? y1이 더 큽니까? x2가 더 크죠.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으니까 기억은 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통분을 해봐요. 통분하면 니은의 식을 통분하면 x1, y1 분의 x1, x2 더하기 y1, y2. 그 다음에 우변 또 통분해보면 x1, y1 분의 x1, y1 더하기 x2, y2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소관계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x1을 묻기 위해서 이제 x1을 보내주고 y1, y2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분자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x2-y1, 우변은 y2로 묶어지면서 x2-y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x2-y1은 아까 기억에 의해서 플러스임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약분이 되겠죠. 0보다 크다, 여기 기억에 의해서 0보다 크니까 양분이 되겠죠. 그러면 x1하고 y2만 비교하면 되는데 x1하고 y2는 대소관계가 어때요? x1하고 y2는 x1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소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이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도 참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도록 합시다. 디귿도 뭔가 묶어낼 수 있도록 x1을 같은 쪽에 이렇게 모아주고, 대소관계는 모르겠고 y1, y2를 우변으로 보내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x1으로 묶어보면 x2-1, y1으로 묶어보면 y2-1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x2하고 1하고 대소관계는 1보다 x2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플러스인 거예요. 그런데 y2-1은 어때요? y2라는 것은 지금 여기 x 값이죠. y2랑 1이랑 비교해봐요. 1보다 더 작죠. 그러니까 y2 빼기 1을 하면 음수가 나옵니다. 자, 지금 x1도 플러스고 y1도 플러스인 상황이니까 당연히 대소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네, 15번입니다. 15번은 딱 봐도 되게 어려워 보이죠. 일단은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y축 대칭이고 지금 이렇게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x가 2로 묶어보면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돼가지고 이게 3하고 1로 인수분해가 되더라고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요. 원래 마이너스 1하고 3이고 이렇게 대칭축은, 그러니까 1이 대칭축인 이런 0은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인데 0보다 큰 범위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y축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1에서 대칭축을 가지는 이런 함수가 바로 f가 되는 겁니다. 2번 두 번째, 나에서 우리는 gx가 원점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운 거. 이 나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쌤이 다시 한번 풀어서 써보면, 좌변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좌변은 마이너스 x에서 2x까지 ht, dt를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마이너스 x에서 x까지, 그 다음에 x에서 2x까지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h라는 부분은 다시 f라는 부분하고 g라는 부분으로 나눠서 쓸 수 있잖아요. 뒤에 부분은 그대로 쓰고, 자, 근데 이것은 마이너스 x에서 x까지 f 하고 마이너스 x에서 x까지 g,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f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0에서 x까지를 2배 한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이것과 우변을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우변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다른 게 하나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말고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즉 마이너스 x에서 x까지 gt dt가 0이 된다는 것은 gx가 점대칭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g 마이너스 x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g는 3차 함수이고 점대칭인 이런 3차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좀 어려운데, h가 f랑 g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 함수 두 개를 겹쳐서 그려놓고 부호를 조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f라는 함수는 우리가 아까 한번 그려봤잖아요. 이렇게 약간 푸딩처럼 이렇게 생긴 함수고, 여기 1에서 극대를 가지는 이런 함수 f였고, g는 잘 모르겠지만 3차 함수래요. 3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이런 3차 함수래요. 자, 그랬을 때 h는 이 두 함수 값을 더한다 그랬거든요. 자, 더하면 부호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데서는 더하면 양수와 양수를 더하는 거니까 계속 플러스가 나오겠죠. 계속 플러스가 나옵니다. 계속 플러스 나오다가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똑같아지는 순간이 생기겠죠. 이때 0이 되고, 이렇게 딱 내려가면서부터 더하면은 이제 음수로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는 0을 관통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는 계속 플러스가 나옵니다. 계속 플러스 나오다가, 이렇게 플러스 나오다가 계속 플러스죠. 계속 플러스 나오다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림상으로는 플러스인데 이 g가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딱 0이 딱 되고 다시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플러스고 여기서는 3차 함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테니까 계속해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h가 0에서 접하려면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이 얘들 둘이 길이가 같아지는 이 순간만 x축에 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x가 1일 때 f1하고 f1의 부호를 바꿔버리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f1이 g1이 될 때,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극대가 최대가 될 때를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이때 h는 x축에 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g가 지금 극소를 1에서 가진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g'x가 g가 3차 함수니까 ax 세제곱 더하기 뭐 bx 이런 식으로 점대칭인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저걸 미분하면 3a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고, g'1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a 플러스 b는 0이다. 그러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3a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gx는 ax 세제곱 마이너스 3ax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함수값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f1은 얼마예요? 우리가 식을 알고 있으니까 f에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8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f1은 마이너스 8인 거예요. 이것이 g1, 그러니까 a 마이너스 3a,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랑 같으니까 a가 결국에는 4가 됨을 알 수 있어서 g의 식도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gx는 4x 세제곱, 다시 적겠습니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임을 우리가 결국에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f도 알아냈고 g도 알아냈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는 이 정적분을 계산하기만 하면 답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쌤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나누고 1에서 2까지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에서 f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g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통째로 0이 되고 이 부분은 0에서 1까지 계산한 것을 2배 하면은 이제 계산이 충분해지는 거죠. 그리고 h식은 직접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h식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f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었고 g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라고 했기 때문에 더하면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 이렇게 계산이 돼서 요거를 적분을 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6x가 되고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f도 여기 적분을 한다고 생각하면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6x 0에서 1까지 해서 2배 해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2 플러스 6 이렇게 되고 2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24니까 22 3분의 44 부분이 되고 뒤에 부분도 16 빼기 1 마이너스 3분의 2 8 빼기 1 마이너스 4 곱하기 4 빼기 1 플러스 6 이렇게 돼서 15 마이너스 3분의 14 마이너스 6이니까 3분의 27 마이너스 14가 돼서 13 이렇게 되니까 3분의 57 19 이렇게 해서 답이 19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21번입니다. 21번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A, B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최초의 위치가 그러니까 출발할 때 두 점 A, B 사이 거리를 구하라 그랬지 무엇이 더 오른쪽에 있다, 무엇이 더 왼쪽에 있다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의 위치, B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또는 A의 위치와 B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요런 경우를 생각을 해봐서 말이 되는 것을 답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A가 B보다 더 왼쪽인 경우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XF 이것을 A의 위치라고 하고 XG, 지금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A의 위치를 XF, B의 위치를 XG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B의 위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XG에서 XF를 뺀 것이 이것이 거리가 되겠죠. 이거가 최소가 될 때 최소일 때가 20이 되도록 최초의 출발점을 정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식은 다 속도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적분을 해가지고 위치에 대한 식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먼저 XF, F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6t제곱 플러스 C1, C1, C2라는 상수를 한번 써봅시다. 그 다음에 XG는 3분의 2t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C2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XG 마이너스 XF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빼보면 식이 됩니다. 이것이 언제 최소인가?
그러니까 최소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선생님이 h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h의 그래프를 알기 위해서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3t제곱 마이너스 24t가 돼요. 그러면 3t로 묶어내면 t-8이 돼서 0하고 8에서 증가 감소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는 2차함수가 됩니다. h'이. 그러면 3차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함수가 되고 결국 어디에서 최소가 발생함을 알 수 있냐면 t가 8일 때 최소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h에다가 t에 8을 넣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8 곱하기 8 곱하기 8 마이너스 12 곱하기 8 곱하기 8 더하기 C2 마이너스 C1이죠. 그러니까 이건 8 두 개를 묶어내면은 64고 8 마이너스 12가 남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니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56 더하기 C2 마이너스 C1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1 빼기 C2 빼기 C1이 276이 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0초일 때 최초의 이제 출발점에서의 둘이 차이가 276이다. 그래서 답이 276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왜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A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xf-xg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것이 이제 최소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부호가 반대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12t 제곱 더하기 c1 마이너스 c2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려보면은 이거랑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되는 함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 의미에 모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답은 276이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쉽지만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2번 풀어보겠습니다. 22번은 이 가에서 조건 가에서 g라는 함수에 대한 표현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우리가 g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 수는 없고 이것을 이용해서 fx랑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fx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k라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 안에는 f'k하고 g'k가 같다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고 k에서 연속이기도 하니까 fk랑 gk랑 같다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즉 fx-gx가 x-k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fx라는 함수가 있고 x제곱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가 1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x는 1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는 말은 얘네들이 이제 같다고 생각했을 때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의 근인 알파, 베타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점들 x는 마이너스 1, x는 알파, x는 베타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각각에서 이런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fx라는 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에서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세 번째 식에서는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거 1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좌변에서 x 플러스 1이라는 항이 하나 있으니까 fx가 즉
fx가 무조건 x 플러스 1이라는 항을 하나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f의 실근은 알파, 베타 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알파가 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은 써먹은 셈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조건에서 나머지 한 해는 이 베타라는 해는 2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해는 1이 절대로 아닌 거죠. 그렇죠? 얘는 1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베타의 제곱을 여기서 지금 해를 안 가지니까 fx가 x 플러스 1을 하나 가지고 나머지 해는 이제 베타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야 3번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가에서 우리가 fx식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fx는 f'0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실그릇만을 갖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를 먼저 그려보면 마이너스 1하고 베타에서 해를 가지는 이런 3차함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0의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f'0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적히겠죠. 근데 지금 이때가 딱 접할 때 이렇게 0인 기울기로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최대인 순간이 바로 이때거든요. 이때 이 최대값이 2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25인 거예요. 즉 뭐냐 하면 f에 0을 대입하면 25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대입해 보면 베타의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0을 대입하면 베타 제곱은 25가 나오기 때문에 베타는 5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베타는 2보다 크니까. 자, 그래서 fx의 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낸 거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라는 걸 알아냈고, 이제 이 접선이 최소일 때, 이때일 때의 y절편을 찾아라가 이제 문제거든요. 여기 그러면 접점을 t라고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f't는 어떻게 돼요? 이게 f를 미분하면은 x-5 제곱 더하기 x-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t를 대입하면 3t-1 t-5 이렇게 기울기가 나와요. 이므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t x-t 플러스 ft 이렇게 써지는데 지금 기울기가 이거랑 같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f'0과 같단 말이에요. 이때 f'0이 얼마냐 하면 0을 대입해보면 15거든요. 이게 f't. f't는 3t-1, t-5니까 이게 같다라고 해보면 t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t제곱 마이너스 6t는 0 이렇게 돼서 t가 결국에는 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y절편을 구하라가 문제이기 때문에 y는 15x-6 플러스 f에다가 6 대입하면 7이 되기 때문에 15x 마이너스 8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3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알파의 절대값은 1, 베타의 절대값은 5, m의 절대값은 83 이렇게 돼서 다 더하면 89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28번입니다. 28번의 가를 보면은 K에 이제 K가 X의 원소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K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등식 3개를 만족시키는 X의 원소가 1개뿐이라는 거야. 일단은 첫 번째 부등식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역에 1이 없기 때문에 F1이 1에 대응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족을 어차피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게 해석을 해보면 F2가 2라면 F3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이상인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F3이 3보다 작다면 F2는 또 3 이상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2가 2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 2, 3에서 2, 3, 4, 5, 6으로 가는데 2는 2로 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F3은 4나 5나 6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선택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F3이 만약에 4를 선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F1은 2를 선택해도 되고 4를 선택해도 되죠. 2나 4 선택권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하니까 총 6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자, F3이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F3이 3이고 F2가 3 이상을 선택하는 경우, 이 경우부터 한번 봅시다. 1, 2, 3에서 2, 3, 4, 5, 6을 선택한다고 해보는데 3은 3을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자, 이때 F2는 3 이상을 선택하면 되는데 3을 선택해도 되죠. 그러니까 F2가 3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F2가 3이면 F1은 무조건 4, 5, 6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지 NZ가 2라는 것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NZ가 2여야 하므로 F1은 4, 5, 6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선택권을 가지는 거죠. 더하기 F2가 3이 아니고 4, 5, 6 중에 하나를 골랐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4, 5, 6 중 하나를 골랐다면 일단 세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죠. 이때 F1은 지금 두 개가 이미 치역 두 개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2를 따라서 3을 선택해도 되고 3 또는 F2를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두 가지 선택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총 여기서 9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3이 2라고 생각해 봅시다. 2이고 F2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1, 2, 3 이렇게 돼 있고 2, 3, 4, 5, 6 이렇게 돼 있는데 3이 2를 선택했고, 자, 2가 3, 4, 5, 6을 이제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F2가 3이라는 것은 N X 교집합 Z가 1임의 모순됩니다. 그러니까 F2가 3을 골라버리면 치역 두 개랑 X랑 교집합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F2는 4, 5, 6 중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세 가지 선택권을 가집니다. 자, 이때 F1은 어때요? 그러니까 4, 5, 6 중 하나 골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F1은 2 고르거나 F2를 따라서 고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6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총 몇 가지입니까? 21가지죠. 그래서 분자는 21가지임을 알 수 있고,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1의 선택권 5가지,
2의 선택권 5가지, 3의 선택권 5가지 해서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3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30번은 지금 이 관계를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만약에 fs가 t라고 해봅시다. t라면 fs는 fs 이렇게 되고, 이것은 ft가 되고, 이거는 t가 되니까 ft는 t가 나옵니다. 즉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를 이렇게 대응시키는 함수에서 만약에 1이 2를 선택하게 되면 2는 반드시 2를 선택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fs가 s라면 5가 5를 선택한다면 이거는 그냥 이거 자체로 하나로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fs는 s, 이 관계, 이거의 개수에 따라 f를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s는 s를 만족하는 것이 첫 번째 한 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한 개짜리를 골라야 되겠죠. 5개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한 개 고르고 곱하기, 그러니까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1을 골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원소들도 전부 다 이 1을 골라야지 자기 자신의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원소들도 다 그곳에 가야 하므로 선택권은 없는 거죠. 선택권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가 되는 거고, 번째 2개라면 5개 중에 일단 2개를 골라요. 만약에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중에서 이렇게 2개를 골랐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1은 1에 대응되고 3은 3에 대응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2, 4, 5의 선택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1, 3을 골랐다면 2는 그러니까 1하고 3 중에 하나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2, 3, 5 2, 4, 5 각각 선택권이 2개씩 있는 거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5개였고 여기는 8 곱하기 10이니까 80개 이렇게 되는 거고, 3개라면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야, 그러니까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3개를 골랐다고 합시다. 1, 3, 4 1, 3, 4를 골랐다고 합시다. 1, 3, 4 골랐다면 지금 2하고 5만 대응시키면 되잖아요. 2하고 5는 2의 선택권은 몇 가지겠어요? 1, 3, 4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죠. 각각 3가지씩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90까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4개라면 여기서 만약에 5C4하고 1, 3, 4, 5가 골랐다면은 2의 선택권은 4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4의 1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가지가 됩니다. 만약에 5개라면 함수의 개수는 그냥 한 가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 생각해 보면 196개가 됩니다. 즉 따라서 분모는 196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F1이 1이고 2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자, F1이 1이면 F1이 1이고
fs는 s를 만족하는 개수가 한 개이면 어떻게 되죠? 1, 2, 3, 4, 5 1, 2, 3, 4, 5에서 1은 1로 갔고 개수가 한 개라면 끝난 거죠. 그렇죠? 나머지 거는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으니까 한 가지. 그 다음에 개수가 두 개이면 F1은 1로 갔으니까 나머지 4개 중에서 또 하나를 고르고 4개 중 화살을 받을 하나를 고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나머지 하나를 골라요. 만약에 3을 골랐다고 칩시다. 3 골랐다면 그럼 나머지 2, 4, 5만 대응시키면 되잖아요. 그 2, 4, 5 선택권이 1하고 3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2, 4, 5가 각각 선택권이 2개 있는 거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8, 4, 3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해 봅시다. 3개이면 4개 중에 2개를 더 선택해가지고 4가 만약에 4에 대응됐다고 쳐요. 그러면 2하고 5만 고르면 되는데 2가 가진 선택권이 3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3의 제곱이 돼서 이게 6 곱하기 9거든요. 그러니까 54 이렇게 되고 4개이면 이렇게 같다고 쳐요. 그러면은 나머지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남았는 2의 선택권이 4가지인 거죠. 그래서 16. 5개이면 그냥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4개가 되고, 자, F1이 2이면 또 F2는 2에 가야 되잖아요. 2이고 FS는 S가 되는 것의 개수가 또 1개라면 개수가 1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1, 2, 3, 4, 5 1, 2, 3, 4, 5에서 1은 2로 가고 2는 2로 가요. 그러면 나머지 원소들도 다 2로 가야 되니까 한 가지죠. 한 가지. 자, 2개라면 만약에 그러니까 3개 중에 자기 자신으로 갈 거 3개 중에 또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가 가지는 선택권이 이렇게 그러면 2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권을 2개가 가진다 해서 12 이렇게 되는 거고, 3개가 된다. 3개가 된다면 32를 하고 3의 1제곱이 돼서 9가 되고 4개라면 1개가 되어서 총 10, 22, 23이 됩니다. 그래서 104랑 23을 더하면 127이 분자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96분의 127이 되고 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3, 2, 3 해서 323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